스마트폰이란 내 손 안의 PC입니다. 예전에 전화기에서 휴대하니까 휴대폰, 손에 들고 다니니 핸드폰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전화기와 컴퓨터와 TV가 합쳐진 것을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핸드폰 아니고요. 휴대폰 아니고요. 스마트폰이 맞습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운영체제란 컴퓨터의 하드웨어 기기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제어하여 사용자가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컴퓨터를 집이라 생각하시면 하드웨어 기기는 집을 지을 때 기틀인 뼈대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은 집안에 방을 나눠 놓았다 생각하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은 집안에 놓은 가전제품이라 생각하시면 순서대로 크기별로 이해되시리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기기나 프로그램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애플리케이션은 가전제품과 같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줄임말로써 어플 또는 앱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용어는 전부 같은 뜻입니다.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스마트폰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요. 각자 좋아하는 또는 분야에 맞는 앱을 사용하여 일상의 활용도 높일 수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데이터 사용량이 제한된 용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후 수업 중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구입하신 후에 전원을 한 번도 끄신 적이 없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요. 우리가 잘 때는 TV를 끄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 전원을 꺼주는 게 좋다고 기기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밤에 급한 전화가 올 수도 있고 급하게 전화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져 있으면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셔서 스마트폰과 인사 나누듯이 전원을 껐다가 바로 켜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전원 버튼을 찾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및 전원 켜고 끄기. 자, 전원 버튼이 우측 상단에 여기에 있죠. 그리고 하단에 가운데 홈 버튼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버튼입니다. 자, 화면 켜기를 하겠습니다. 전원 켜기가 아니라 화면 켜기입니다. 화면 켜기는 홈 버튼을 살짝 눌렀다 떼면 화면이 켜지고요. 끄기는 전원 버튼을 살짝 짧게 누르면 꺼집니다. 이거는 화면 켜기이고요. 이제 전원 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 끄기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우측에 있는 것처럼 전원 끄기, 다시 시작, 긴급 모드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럴 때 전원 끄기를 터치하시면 또 한 번 전원 끄기가 나오는데요. 한 번을 더 눌러야 전원이 꺼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은 이 버튼보다는 다시 시작 이 버튼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또 한 번 다시 시작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버튼을 누르시면 전원이 꺼졌다가 재부팅이 되면서 켜집니다. 그러면은 다시 재부팅이 되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되니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쩌다가 전원이 꺼져 있을 경우에는 전원 켜기를 할 건데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전원이 켜집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아셔도 전원 켜기 끄기가 조금 더 편안해지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주요 버튼과 아이콘 모양인데요. 주요 버튼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모양이나 위치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어르신들이 지금 사용하는 폰 외에 다른 폰들의 버튼도 같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지금 사용하다가 나중에 교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버튼이 바뀔 수 있는데 지금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맨 위에 버튼을 보시면 이 모양은 그림이 아니라요. 우측 측면 상단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생겨서 이게 전원 버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 실행에 네모 모양 두 개가 보이시죠? 최근 실행 앱이 세 개가 아니고요. 기종마다 다른 것들을 올려놓은 겁니다. 네모 모양이 있고요. 의자 모양이 있고요. 막대기 3개 모양이 있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으로는 메뉴인데요. 메뉴는 지금 하나밖에 없죠. 메뉴는 기종에 따라 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올려놨고요. 그 다음으로 홈 버튼인데요. 원기둥이 누워있는 모양이 있죠. 요런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이 대각선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있고요. 둥근 네모 모양, 이게 최근에 가장 많은 모양이 비치되어 있는 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꾸로 도는 이 화살표 모양, 뒤로 도는 화살표 모양, 취소 버튼, 이전화면 버튼인데요. 또 화살표 모양, 이것도 취소 버튼이고요. 꺽쇠 모양도 취소 버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버튼이 있는데요. 이런 모양이 스마트폰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보시면 스마트폰 맨 하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 끝에는 최근 실행 앱이라고 이 버튼이 있고요. 가운데는 홈 버튼인데요. 여기에는 없었죠. 빠졌는데 집 모양의 버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기 화살표 모양 취소 이전하면 그 다음에 이쪽 버튼으로 가보면 최근 실행 앱이 의자 모양으로 생긴 게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홈 버튼 그다음에 화살표 모양 취소 이전 버튼인데요. 두 가지의 타입이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요. 이 표 안에서 대부분이 이 모양과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이 표만 보시더라도 많은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자, 다음은 아이콘 모양인데요. 스마트폰 안에는 다양한 아이콘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안에는 이런 한글이 당연히 쓰여 있지 않겠죠. 이런 그림의 아이콘만 있는데요. 자, 여기 맨 처음 환경 설정을 보면은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이 톱니바퀴의 환경 설정은 스마트폰의 전체 기능을 설명해주는 설명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옆에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이 있죠. 스마트폰 안에는 수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할 수가 없기에 검색창에 필요한 것들을 치셔서 요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검색해서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요 삭제 아이콘인데요. 어른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삭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버린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버릴 건 버려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메뉴 버튼인데요. 점 3개가 세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가장 우측 끝에 보면은 더보기 가로로 점 3개가 있는데 요거하고 되게 비슷하죠. 모양이 생긴 게. 기능도 비슷해 보입니다. 들어가 보면 메뉴에 메뉴 종류가 있고요.
더보기도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메뉴는 대부분이 고정되고요. 더보기는 스마트폰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할 때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보기 기능이 있는 건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요 안에 이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요 안에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으로는 즐겨찾기인데요. 즐겨찾기는 뭐냐면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상 같은 거를 보고 싶은데 매번 들어갈 때마다 찾으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요 즐겨찾기로 다운을 받으시면 찾을 때 훨씬 수월하고 간편합니다. 요 기능은 배워서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공유. 꺽쇠 모양의 점 3개가 있는 건데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내가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같이 보고 싶어. 그러면 요 아이콘 모양을 누르셔서 보내기 하면 공유가 됩니다. 그럴 때 쓰시면 되고요. 연필 모양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은 수정하기인데요. 메모나 글을 썼을 때 다시 쓰고자 할 때 이 버튼을 눌러 지워서 다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폰의 명칭인데요. 참 많은 명칭들이 있죠. 이 많은 것들을 굳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아시면 좋지만 아신다고 해서 외워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전면 화면이 보이죠? 전면 카메라. 자, 여기에 위치에 되어 있고요. 앞면에 있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스마트폰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전원 버튼. 자, 아까 배우셨죠? 전원 버튼 여기에 있는 거 우측에. 그 다음에 소리를 크게 하고 줄이게 하는 음량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터치 버튼. 자,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터치죠. 그 터치하는 화면입니다. 자, 앞면에서 가장 마지막 외부 커넥터 연결 잭. 이거는 뭐냐면요. 말은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배터리를 충전하는 연결 잭인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있고요. 자, 이제 후면, 뒷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뒷면에도 많은 것들의 명칭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여기 마이크가 있고요. 상단에 마이크가 있고요. 여기에도 카메라가 있네요. 자, 후면 카메라가 있고요. 프레쉬가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밝혀주기도 하고요. 사진을 찍을 때 빛을 주기도 하는 후레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가 여기 있네요. 또 마이크도 있네요. 자, 이어폰 연결제. 자, 이렇게 6가지 명칭이 있는데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게 여기에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힘드시죠? 지금까지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들으시면서 다소 힘드시고 지루하실 수 있네요. 힘내시고 조금 남았습니다. 조작 방법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조작 방법 알아보기. 자, 첫 번째로요. 터치인데요. 스마트폰 화면에 검지손가락으로 살짝 대었다 떼는 걸 터치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탭이라고도 하고요. 누르기라고도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조작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로 롱 터치. 길게 누르기인데요. 이게 어르신들이 잘 못하시는 그 터치 중에 하나인데요. 길게 누르기를 잘 못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스마트폰에 검지손가락을 댄 다음에 하나, 둘 하고 떼시면 돼요.
됐다가 떼는 게 아니고요. 하나, 둘 했다가 떼시면 되고요. 아니면 지그시 스마트폰을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롱 터치이고요. 다음으로는 더블 터치인데요. 이것도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두 번 누르기인데요. 두 번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요. 따닥 이렇게 빠르게 두 번을 연속해서 눌러야 되는 거예요. 따닥 그렇게 누르셔야지 더블 터치가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드래그인데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스마트폰 화면에 검지손가락을 대고 유리창을 닦듯이 손가락을 떼지 않고 위로나 아래로 왼쪽, 오른쪽으로 손가락을 끄는 거가 드래그라고 합니다. 손을 떼지 마시고 끌기. 아셨죠? 드래그. 자, 다섯 번째, 핑거줌 실행인데요. 이거는 말은 어려운데요.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스마트폰이 화면을 열다 보면 스마트폰 글씨 안에 나오는 글씨가 작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면 그걸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엄지와 검지를 화면에 대고 벌렸다 오므렸다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걸 핑거줌 실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많이 사용하시니까 용어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런 명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능을 했고요. 다소 생소한 이론이라 힘드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스마트폰 화면을 열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화면 켜시고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으리라 보고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의 개요 및 기본 정보 익히기를 이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습은 많이 하지 못하고요. 간단하게 몇 개만 알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가장 위에 상단에 보이는 요거 보이시죠? 이거를 상태 알림줄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상단바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내 스마트폰의 상태를 알려주는데요. 자, 배터리는 몇 프로가 있고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 있고 KT이고 시간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알려주는 상태 알림줄, 다른 말로는 상단바라고 하는데요. 자, 상단바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단바가 있습니다. 하단바는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앱이라고 하는데 어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정해 놓을 수 있는 자주 쓰는 것들을 고정해 놓는 바라고 해서 하단 바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여기는 내비게이션 바라고 해서 스마트폰 안에서 여기저기 다닐 때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를 이전화면이 어디고를 방향을 잡아주는 내비게이션 바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상태 알림줄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상태 알림줄은 아까 배우신 대로 드래그를 해볼 겁니다. 드래그. 잘 안 떠오르시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화면에 터치를 하는데요. 검지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상태 알림줄에 대고 쓸어내리듯이 쭉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내용들이 뜨지요. 자, 내용들이 뜨는데 이게 뭐냐면 알림창이라고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 지금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문자가 들어오고 무슨 내용이 들어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알림창이고요. 아까 그 아이콘 모양에서 배웠던 설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 설정. 뭐라고 했죠? 환경 설정은 내 스마트폰의 설명서와 같다고 그랬죠? 여기 환경 설정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죠? 요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지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끌어서 내려보겠습니다. 자,
자, 내리면 또 다른 게 나오죠. 그죠? 이거를 퀵 패널이라고 그러는데요. 퀵 패널이 뭐냐면 퀵 서비스 아시죠? 빠르게 하는 것들인데요. 빠르게 실행해 주는 패널이라고 해서 퀵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퀵 패널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는 거고요. 오늘은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홈 화면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하단에 홈 버튼을 누르셔서 터치 하시면 홈 화면으로 다시 나갔고요. 다시 알림창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위에 여기에 상단에 손가락을 하나 올려 놓으시고 쭉 드래그해서 내리시면 상태 알림창이 나옵니다. 알림창이 나오고요. 다시 여기에 손가락을 올리시고 쓱 쓸어 내리시면 퀵 패널이 나오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스마트폰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항상 모든 일에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스마트폰의 구조와 용어를 아셔야 저와 영상으로 수업을 하실 때든 동영상을 보실 때라도 서로가 약속하는 용어에 익숙해지시면 영상 수업이 보다 더 재미있어집니다. 잘 아시는 어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소 생소하신 분들은 영상 한번 더 보시고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